아침쌤입니다. 네, 오늘은 매일매일 쌓아가는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좀 미련할이 많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이 반에서 반드시 한두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쟤는 진짜 열심히 하고 참 성실하긴 한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좀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런 친구들을 은근히 좀 한심하다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하고요. 친구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우선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공부 습관과 공부 방법을 익혀서 빨리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그 자그마한 차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매일매일 쌓아가는 작은 습관의 힘,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조금 미련해 보이고 아직 방법을 몰라서 참 안타깝다 라고 피드백을 받을지언정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A라는 친구도 참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영어 성적이 오르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우선은 단어를 너무 모르니까 수업 시간에 정말 난해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학생을 불러서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너가 단어를 좀 많이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기초 문법도 차근차근 시작해보자. 그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중1? 초등학생 수준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우선은 영어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 감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니까 공부가 많이 안 된 상태였겠죠? 하지만 이 학생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몸을 웅크리고 열심히 단어를 암기하고 다른 과목도 정말 무식하리만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정말 오르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학생의 성적이 차근차근 오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쯤 되니까 그 학생이 정말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사례는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아요. 성적에 차이가 조금 있다 뿐이지 옛날에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성실히 노력하니까 종래에는 발전을 해서 눈부시게 성장을 했다라는 성공적인 학생들의 사례는 제 교직 경험, 제 10년이 넘는 교직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요령은 잘 알고 머리도 좋은데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요령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조금 공부 머리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경우의 친구가 종래에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100%, 200% 확신합니다. 요새 인터넷에 이런 얘기 많이 떠돌더라고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한다. 공부도 유전자의 힘으로 하는 거다. 사실 우리 애가 공부 잘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머니 공부 머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공부로 정점을 찍으신 그런 분들의 인터뷰 영상들을 요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부모로서 진짜 아이들의 공부 머리가 타고난 게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가끔 보면 공부 머리가 정말 좋아서 1을 가르쳐주면 10을 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속도도 정말 빠르고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실제로 정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가 좀 고통스럽다, 공부는 즐거운 것이 아니다, 본디 공부는 좀 힘들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부가 즐거우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고 공부를 잘하려면 조금 공부 머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저와 저희 아이들, 제가 학교에서 만났던 수많은 학생들처럼 평범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은 노력해서 고통스러워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성적이 오를 것 같지 않은 그 구간을 지나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성적이 점프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오늘 우리 아이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오늘 하루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풀이 과정을 천천히 적어보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고 실제로 사전 찾아서 거기서 나오는 또 파생 단어 찾아보고 거기서 나오는 예문도 따라 읽어보고 여러 가지 공부에 정말 정도를 공부 방법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착실한 공부법을 하고 있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요령보다는 제대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겠죠. 수학 문제를 그냥 문제집에 풀고 동그라미 X만 하면 안 되고 다 알고 계시죠? 오답풀이, 오답노트에 풀이 전 과정을 쓰면서 꼼꼼하게 내가 어디서 틀렸고 어떤 것을 정확히 아는지를 짚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잡아주셔야 하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쓱 눈으로 문제 풀고 비문학 독해 OX 이게 아니라 전체 글의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고 또 전체 글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사전을 찾아보고 정리도 해보고 이런 공부법이 있겠죠.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찾는 거, 따라 말해보는 거, 듣기 문제를 풀지만 따라 말하고 쓰기 문제를 풀지만 따라 말하고 이런 정도를 걸으셔야 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나 과학 같은 문제도 교과서 읽기 기본이고 교과서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 더 호기심이 가는 것은 AI로 또 더 심화 공부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문제풀이만 급급한다거나 아니면 성적이 좀 잘 나오니까 교과서 내에서만 공부를 한다던가 시야가 좁은 공부법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자면 정도를 가야 결국은 좋은 성적을 얻는다. 정도라는 것은 지금 조금은 미련해 보이겠지만 올바로 된 공부법, 요령보다는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공부 습관을 제대로 기를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유도를 해야 한다. 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느리지만 차근차근 정도를 밟아가는 공부, 정도를 밟아가는 일상, 그리고 그 속에서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굿바이.